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우! 예, 2015년 첫 공개 방송에 오신 한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IDG 벤처스 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추천 맛집 서비스로 유명한 망고플레이트의 김대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및 회사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플레이트 대표 김대용입니다. 우선 저희 망고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망고플레이트는 개인화된 맛집 추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맛집 서비스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해외에도 이제 유명한 맛집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맛집 서비스를 쓸 때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쓰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받아보는 검색된 뭐 결과라든지 보고 있는 그 화면들은 거의 다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위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뭐 광고까지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사람들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걸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데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오늘 뭐 먹으러 가지? 뭐가 맛있지?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들은 못 찾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망고 플레이트 창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업한 지 한 이제 2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2013년 저희가 2월 달에 창업을 해서 이제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맛집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이 살찔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송은관 대표님이 안 계셔서 메인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막 떨립니다. 이상하게. 예. 2년 정도 되셨는데 첫 아이템이 이 맛집 추천이었어요? 개인한테 맛집 추천이었어요? 아니면 몇 번의 어떤 별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겁니까? 첫 번째부터 저희가 이 맛집 추천 서비스였고요. 저희가 사실 이 창업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서로 이렇게 건너 알고 있던 친구 4명이 네. 있었는데 4사람 다 술을 못 해요. 좀 독특하게 술을 잘 못 하고 4사람 다 즐겨 하는 게 먹는 거. 그래서 네. 저하고 저 대학원 때 같이 있던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또 그 같은 회사 사람 네. 그 회사 사람의 이제 그 옛날 학교 때 룸메이트 이렇게 4사람이 그런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만 알고 있던 사이인데 네. 서로 이제 그런 공통점 때문에 이제 같이 만나서 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네. 하면서 사실 먹다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도 처음부터 사실 이 맛집이라는 키워드였고 네. 이거 우리가 쓰려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예, 먹다 주고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그렇죠. 뭐. 지금 제가 때깔이 너무 고와서 큰일입니다. 예. 예. 네. 네, 대표님이 근데 본인의 아까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네. 본인은 좀 어떤 뭐 일을 하셨고 그런 걸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여기 제가 창업하기 바로 전에 그 네이버에서 동영상 서비스 개발팀에서 그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개발자. 있었습니다. 네. 예, 개발자 출신이고 나머지 팀원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서버 개발팀에 계셨던 분이 있고 네. 한 분은 이제 그 삼성에 있던 분을 저희가 음. 열심히 꼬셔서 데리고 온 분이 있고 네.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던 그 아는 분을 또 열심히 꼬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예. 그렇잖아 동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로 이제 좀 설명을 대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딱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좀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맛집이 사람마다 개인화돼서 추천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장 상사를 이렇게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 그래서 망고플레이트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뭐 작동되는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좀 이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망고 플레이트에서 개인화 추천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들 더 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데이터로 저희가 소셜 그래프를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두 네. 번째로 이제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베뉴 데이터를 이제 레스토랑 그래프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외부는 어떤 거를 외부는 저희가 말씀하시는 뭐 거죠? 아직 그 뭐 구현이 다 된 건 아닌데 이제 날씨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외부 SNS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속 그 데이터의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추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어떤 식당을 좋아하는지, 또 이런 성향이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들하고 비슷한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아까 날씨나 뭐 이런 SNS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올 때 맥주보다는 이제 그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맥주보다는 막걸리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날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식당을 갔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그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맛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찾는지 물어봤을 때 인터넷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잘 가는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맛집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소셜 그래프나 그런 걸 통해서 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추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쉽게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전에 영화 쪽 출연하셨던 왓챠. 왓챠 저도 서비스가 왓챠 딱 생각이 좀 나요.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건 대표님 말씀은 결국은 음식을 추천해 주는데 관련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것들의 어떤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뭐 당연히 성별이라든지 뭔가 또 개인화된 요소들을 조절해서 똑같은 맛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맛집을 보여주겠다. 예, 일단 기본 컨셉으로 보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서비스를 그래서 받아 써봤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해서 바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사실 맛집의 정의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누구는 맛있었고 누구는 맛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주관적이죠. 신장 개업한 집이 맛집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이상 한 집이 맛집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맛집의 정의나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출발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음식점 중에 말씀하신 맛집은 어떻게 뭐 정의하시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뭐 좀 중요한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맛집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화라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주관적인 컨텐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프랜차이즈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이 된다고 해서 뭐 가는 맛집이 꼭 모든 사람들한테 맛집일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뭐 그런 맛집을 갔다 실패했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맛집은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진 이제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실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분명히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근데 뭐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 못하시거나 해서 그렇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얼마 안 갔다 사실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집들, 숨어 있는 맛집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맛집들이 우리 망고 플레이트를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으면 그런 진짜 맛집들이 더 이렇게 잘 안 되지 않고, 뭐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큰 규모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을 잘 내는 맛집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른 맛집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와 차별화된 가장 큰 그 차별점은 뭔가요? 망고 플레이트만의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별점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개인화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짚고 넘어갈 게, 한국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는 옐프가 있고 옐프가 있죠. 일본에는 이제 타벨로그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한국엔 아직까지 그렇다 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맛집 서비스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한국에서 맛집 서비스가 안 될까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작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기존의 맛집 관련된 정보들이 그 오픈되어 있고 공유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인구 차이나 뭐 땅 그 차이나 이렇게 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식당 수 차이는 사실 한 2배밖에 안 나요. 예. 예. 그 한국이 보통 한 50만에서 60만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 있는 식당 수가 한 100만 개 내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의 맛집 수도 엄청 많고 뭐 그 많은 만큼 이제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이유는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소셜로 해요. 덜 엮였다. 소셜 그래프를 활용. 소셜도 포함해서 저희가 보는 이 맛집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해서 네.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는 이제 선순환 관계는 이래요. 사용자들이 이제 맛집 서비스에 들어와서 네. 이제 리뷰를 남기고 그 리뷰가 이제 좋은 리뷰를 남기면 이제 그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 서비스의 그 밸류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선순환이 돌아갔을 때 그 맛집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그 실제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뷰 퀄리티. 네. 사용자들 사실 리뷰라는 컨텐츠가 맛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옐프의 시작이나 예, 끝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리뷰가 리뷰. 뭐 뭐 리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두 이제 번째가. 리뷰를 쓰는 사람들의 그 크레더빌리티. 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뷰를 쓰고 있는지. 신뢰성 있느냐. 블로거지들은 네. 걸러내고. 광고나 그 홍보에 알바라고 네, 또 알바. 얘기하는, 예.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소셜적인 그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리뷰를 쓸 때 좀 더 많은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리뷰를 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남들을 도와주고 나도 그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가 사실 그렇죠. 서로 네. 됐을 네, 때 그 상호적인, 리뷰를 네. 그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터를 가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네. 그 맛집 서비스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 팩터들을 잘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네. 있는 서비스가 되면 저희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럼 망고 플레이트는 그래서 어떤 걸 해결했는지 혹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뭐 40대가 됐군요. 제가 30대 후반에 예. 뭐 남성에게 뭐가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좀 아쉬운 얘기긴 한데 네. 저희 타겟층이 사실 예, 20, 우리가 30대 아니구나. 각성해야 돼. 예. 우리. 제가 뭐 네, 이렇게 그러면 예. 타겟층 위주로 사실 얘기해 저도 주시면. 아니에요. 네. 저도 타겟 마켓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타겟 마켓은 이제 20대에서 한 30대 중반 사이 여성들, 여성들이죠. 예, 여성분들이 가장 맛집을 많이 많이 쓰시죠. 간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맛집을 어떻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차이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개인화 추천이라는 거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콜드 스타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데이터가 없을 때 과연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네. 사실 데이터가 생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순환하기 할 시작하면 선순환.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거는 알겠다. 근데 앞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맞습니다. 대한 그럼 어떻게 푸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쉽게 얘기해서 삽질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긁어 뭐 왔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삽질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컨텐츠를 가장 잘 유통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네. 그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라고 보고 저희가 시작하고 페이스북에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 저희가 페이지가 그래도 꽤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 그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셰프를 만나서 그 셰프 인터뷰도 올려보고요. 뭐 특정 특정 음식에 대한 유래에 대한 뭐 컨텐츠도 올려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조금 되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뭐 다른 페이스북들도 좀 보고 인터넷에서 어떤 글들이 공유를 많이 되는지 네. 봤더니
맛집 리스트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공유가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때 예, 50곳 50선. 뭐 그렇죠. 그런 것. 예, 뭐 예. 서울의 맛집 뭐 몇 선 이런 예. 리스트들을 보고 근데 이제 그 리스트들을 저희가 어쨌든 그 시작할 당시에는 네. 나름 그래도 한 맛집 한다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뭐 심지어 그 당시에 있던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없는 맛집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말 그대로 뭐 흔히 얘기하는 하키스틱 마냥 대박이 그 나는 그래프 그 공유의 컨텐츠가 공유. 갑자기 네. 공유가 많이 그렇죠. 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컨텐츠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을 저희 그 서비스를 사용할게 끌어모을 수 있는 요인. 후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앱 출시해가지고 수치나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운로드 수치나 뭐 예. 2013년 이제 10월달에 창업은 2월달에 했고 네. 10월달에 이제 정식 런칭을 했어요. 네. 10월 1일에 정식 1년 조금 더 되셨네요. 그럼 지금 예, 정식 런칭한 런칭한 지가 지 1년 1년 좀, 조금 예. 더 됐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누적 다운로드는 30만이 좀 넘고요. 30만. 예. 이번 달 말까지 한 40만 정도가 될 거로 지금 40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월 사용자는 한 8만 정도 8만. 지금 8만. 8만. 네. 예,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투자도 받으셨잖아요. 예. 소프트뱅크에서. 예. 어떤 게 어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투자 원래 소프트뱅크 오늘 오셨으면 직접 물어보는데 안 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가 그 투자를 받은 계기가 약간 우연찮게 시작이 됐어요. 네. 저희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질 때쯤 돼서 아 그래요. 장학고 네.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신용도가 없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박정원 아까 대표님은 솔루션이 계속 나왔는데. 네. 계속 네, 이제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 이제 그 VC 분들을 만나서 네. 말씀을 나눠보고 네. 했는데 이제 뭐 잘 되면 다시 오세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하고 있다가 네. 저희가 그 빌런치라는 행사 비런치 거기 예. 이제 스타트업 배틀 행사가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그 20위 안에 들어가서 거기 네. 이제 올라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발표할 때 그 패널 중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이강준 상무님이 계셨어요. 또 인연이 그런 있군요. 인연이 예. 비런치가 여러 기업 살렸네요. 그러네요. 파이브락스도 살리고. 네네네. 예. 저희가 그 예. 대표 그 제임스 대표님 만나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가 발표하고 질문을 주실 때도 질문할 때 질문을 바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딱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도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꽂힌 거네 그거는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질문을 하시고 그러다가 내려갈 때 이제 저희 그 공동 창업한 그 유호석 씨가 재빠르게 내려가서 붙잡고 네. 이제 한번 말씀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미팅을 시작해서 한 5번, 6번 정도 이제 미팅을 계속 가진 것 같아요. 네. 그 미팅을 사실 하면서 저희도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가 한국에 진짜 필요하다라는 비전이 너무 얼라이먼트가 잘 맞았어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6번, 7번 미팅한 것도 거의 뭐 확인하는 자리가 있고 서로 좀 더 이제 신뢰를 좀 더 쌓는 자리였지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던 것 같고 그래서 투자까지 어느 정도 그 이후에는 좀 수월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준호 본부장 질문 네. 없으세요? 아니 예. 질문. 네. 진행이 어렵다. 저는 그 이제 어떤 말씀인지 잘 네.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 뭐랄까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네. 아니면 내가 망고 플레이트 써봐야지 이런 유저 입장에서는 우리께 이렇게 다르니까 이걸 써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좀 안 와서 제가 네. 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주 타겟층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긴 한데요. 제가 주로 네. 맛집을 사용하는 찾는 법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 또 아주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선 이러면은 왠지 가보고 네. 싶은 그리고 상다리 휘어지게 막 뭐 돼 있는 한정식 이런 사진이랑 있으면 결국 신뢰도 있는 블로그라든지 뭐 포스트 리스트를 보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아마 한국만의 특징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뢰성이 매우 의심받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TV 맛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TV 맛집에 관련된 프로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걸 또 역으로 정리해주는 뭐 콘텐츠도 있고
있었고 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변에 뭐 그걸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아주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 제가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겠다 그러면 룸으로 돼 있는 조용한 곳을 가야겠다. 그럼 그때는 맛보다는 뭐 디자인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룸이 있느냐 이런 게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주로 그냥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고 플레이트는 우리는 이렇게 개인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화된 걸 추천해 줄 수 있어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금만 간단하게. 네. 그 개인화 죄송합니다. 그 개인화라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는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개인화는 조금 그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개인화여서 초보적인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식당들을 좀 더 상위에 노출해줘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개인화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리뷰를 사실은 지금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리뷰의 양을 늘리는 거를. 리뷰의 양과 그 리뷰의 질이 질. 사실 네. 다른 그 서비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그 저희 뭐 스토어에 있는 리뷰들에 봤을 때 네. 그 저희 사용자들이 여기서 있는 리뷰들이 좀 더 믿을만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리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리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리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좋은 리뷰들을 계속 그러면 써주시고 리뷰를 어떻게 뭐 있습니다. 생산하시나요? 아니면 뭐 생산하는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뭐 기술적으로 해결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는 전부 다 이제 사용자들이 당연히 올려주고 있는 네. 리뷰고요. 저희들이 그 리뷰에 이제 어뷰징이 생기지 않도록 네. 방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어요. 그 뭐 리뷰 숫자나 예, 재방문율, 리텐션 레이시나 예, 예. 그 뭐 일 일 수치. 네. 체류 시간 이런 거는 수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리뷰 숫자는 한 일. 1리뷰 숫자는 1리뷰 숫자보다 제가 전체 전체 네. 리뷰 숫자가 지금 한 4만 개 정도 4만 개. 예, 4만 개 정도 쌓여 있고 하루 방문 숫자가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아까 한 달에 한 리텐션. 8만 정도 되고 8만. 이제 그 한 달에 8만에 이제 이제 뭐 현재까지 한 4만 정도 돼서 그러니까 그 거의 2배 비슷한 한 반 정도 숫자로 리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뷰는 네. 망고 플레이트에만 있다라는 예, 거죠. 뭐 망고 다른 뭐 플레이트에 포털에 있습니다.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 데 있는 걸 그런 가져온 게 아니라 예. 그 물론 뭐 다른 서비스에 있는 그 글들 연동을 해서 가져가서 보여주면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양은 많아질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크레더빌리티라든지 리뷰 퀄리티가 제일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 쌓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 보통 사용 시간이 어떻게 나와요? 체류 시간이? 체류 시간은 사실 저희가 그 이 폭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리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체류 시간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모바일에서 사실 리뷰를 쓴다는 게 그렇죠. 쉽지 않은데 어렵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밌게 집에 가서 컴퓨터를 키는 시간보다 그냥 여기서 이걸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많이 그렇게 추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1시간 넘게도 저는 쓰시는 남자인데도 그런데.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컴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처음에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넘게씩 쓰시는 분들도 오. 있고 그 짧게 쓰시는 분들은 뭐 와서 그냥 잠깐 보시고 이제 리뷰 가시는 확인만 분들도 하거나 맛집을 예. 확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예.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기 그 저희 그 깔때기 타임 들어가기 전에 그 질문 하나만 더. 뭐 혹시 더 있으세요? 저는 수익 모델이 좀 네, 어떻게 얘기 좀 할지 듣고, 그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수익 모델은 네. 아직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네.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이퍼 타겟팅을 통한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 하이퍼 타겟팅은 모델을 어떤- 아, 네. 그게 뭐예요? 그 하이퍼 약간 타겟팅이? 그 타겟팅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이 있으면 네. 여기를 가고 싶다라고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그냥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아. 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들한테만 네, 좀 특화돼서 특화된 이제 뭐 서비스나 뭐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 뭐 혜택을 준다거나 혜택을 쿠폰을 주고, 준다거나. 그런 방식의 그 타겟팅 광고를 저희가 네, 근데 그 그건 생각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 모수가 많아지면 예, 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이제 그게 이제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아시겠지만 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서비스가 커가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또 다른 사용자들이 것들이 많이 원하는 생길 수 방향과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스팅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기대하는 거는 올해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테스팅을 하거나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수익화하는. 그 수익 모델을 좀 지금은 이제 할수 컨텐츠를 있는- 쌓고 예. 서비스를 더 키우는 시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깔때기 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너무나 좋은 이 그 촬영 환경과 네. 예. 너무나 좋은 그 분위기를 제공해 주시고 게다가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음료와 예, 또 맥주까지 주류까지, 네. 예, 아산나눔 재단 네. 예. 그 마루 180 정남희 팀장님, 네. 이승태 팀장님, 이희은 매니저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또 특별히 또 저희 시즌 2 때 네, 후원해 큰 주신 도움을 주셨던, 예, 네. 디캠프에서도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네, 네. 예, 디캠프 분들 다 도망가신 것 같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저희가 쫄지마 창업 스쿨을 네. 2015년 시즌 1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조만간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 준비해서 아마 3월부터 찾아뵐 네. 수 있도록 예,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유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뭐 저희 뭐 항상 뭐 거의 매진이기 때문에 네. 예.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질문. 아까 네.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뭐 추가로 하나 정도 저 질문을 네네네. 하고 싶은데요. 그 수입 모델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뭔가 실현 가능성에 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좀 덜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 제 말로 얘기하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 저희도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네.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된 모델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증명을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뭐 여러 식당들하고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네. 그 저희 뭐 앞으로 2015년에 있는 로드맵 중에 이제 네.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피처들이 들어가는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뭐 이렇게 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더 그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실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 그 한 가지지만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맛집 서비스라 네. 많은 많으신 질문이 것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네, 번째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창업가 이승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맛집 리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작년에 그 한국형 옐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리뷰 시스템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한국에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외식업의 그 인프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제 오래된 그 맛집들, 검증된 맛집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로 나온 곳보다는 한국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옐프가 좀 많이 먹히는 반면에 한국에는 그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 리뷰하는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짧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점이 사실 빨리 사라지는 문제도 있을 네. 것 같고요. 한국은 그런 요식업이 아까 문화적인 건수는 차이도 많다고 있을 거. 했지만 차이가 있을 어떻게 보세요? 같다는 네. 건데요. 제 생각에 식당들이 더 새로운 식당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리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래된 식당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식당이라고 하면 누구나 굳이 다 사실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가기 쉽지만 새로운 식당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그 구조기 때문에 더 많은 리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옐프 같은 데 가보면 리뷰가 거의 뭐 소설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는 뭐 한 줄짜리 그쵸. 맛있었어요 이렇게 네, 써 있고 그렇게 많은 쓰지 게 않죠.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블로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블로그에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네. 그렇죠. 블로그 사진이며 글도 굉장히 길게 쓰시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리뷰를 짧게 쓰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트렌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그 리뷰를 그 사람들이 블로그를 그렇게 썼던 거는 그만큼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그게 남들한테 도움도 되고 나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망고 플레이트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리뷰들을 사용자들이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두 번째 번째 질문. 질문 그러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이고 이제 프린이라는 그 현재 번역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박희곤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저희 업계도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플리토가 요새 많이 이제 참 떴는데 요번에 망고 플레이트랑 플리토랑 같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그 망고 플레이트는 플리토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얻으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망고 플레이트를 쓰게 하실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해외까지도 이거 진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혹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 가능하신? 예, 플리토와의 가능합니다. 어떤 협력을 기대하시나요? 저희가 플리토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창업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스타트업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서로 공생해서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리토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우버라든지 뭐 아니면 비트윈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들하고도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플리토는 저희가 그 저희 서비스 내에 있는 식당의 정보들을 플리토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리뷰까지. 리뷰까지는 아니고요. 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식당 식당에 정보, 대한 식당 레스토랑 정보. 정보를 네. 레스토랑 정보를 네. 저희들이 이렇게 번역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저희 테스트 마켓으로 잡았던 게 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에요. 네. 저희들이 이제 스타팅 멤버 중에 이제 외국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 저희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하면서 한국에 이제 외국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어서 우리 서비스는 영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가져가다라고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글 거기서 위주로 갖고 번역, 약간 이제 네. 그 영어가 좀 많이 쌓여 있었죠. 플리토의 도움을. 예, 그래서 옆에서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음. 마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좀 있었나요? 예를 들면 뭐 진짜 한국 거주 외국 분들이 좀 더 많이 쓰게 됐다라든지. 저희 서비스가 재밌는 게 보시면 리뷰 중에 그래도 영어가 상당수 되긴 해요. 네네 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맛집 서비스이기도 해서 예, 그 저희가 뭐 그런 번역을 했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좀 취향이 다양해서 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제 주변에 남자 여자들 친구들을 보면은 맛집은 좀 다 좋은 곳을 다 같이 좋아하고 이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데이터적으로 좀 유저들을 분석해 보시면 정말 좀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보이고 카테고리화가 되는지 여부가 지금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싹 몰림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 맛집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많이 있긴 네. 한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맞는 맛집들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경로에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아까 어떻게 재미있는 결과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지인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있었던 거는 이제 아는 분 어떤 분이 항상 좋은 레스토랑을 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래프에 뭔가 특이점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갑자기 뭐 무슨 국밥집 가시고 막 이런 되게 이상한 현상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뭐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났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더라고요. 술 먹고 해장국 먹으러 왔구나. 예. 네, 이제 예. 그런 이제 그 취향이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게 물론 그 시간이 가고 더 많은 데이터가 맞아요. 쌓여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분석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단순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그 뭔가 추천할 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국밥 저기 자꾸 가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차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추천해주면 역으로, 덜 네.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해장할 수 있는 좋은 데를 추천해주면 예. 그러니까 자꾸 그쪽만 추천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다음 질문, 예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로컬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윤용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로컬 서비스 같은 분야를 준비하면서 망고 플레이트라는 앱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유저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DB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로컬 서비스는 이제 초기에 이제 DB를 어떤 맛집을 넣느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막상 썼는데 뭐 별 맛집이 없다 하면 바로 이제 안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사진 정보였습니다. 그 방대한 사진을 다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서 여러 앱들을 참고를 해봤더니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오고 이제 그 밑에다 URL을 남겨가지고 거기 누르면 이제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그 망고 플레이트나 뭐 포잉이나 뭐 여러 로컬 서비스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망고 플레이트 쪽에 제가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었던 답변이 블로거들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맛집 하나를 DB를 넣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안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그 서비스 초기에 DB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해결을 아 하셨는지. 이건 민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영업 기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셨어요? DB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 저작권 문제도 잠깐 생길 수 있을 것 언급하셨지만 같고. 네네. 아 전혀 네, 숨길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로컬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이 말리셨어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서비스를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DB를 쌓아가고 DB를 잘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게 블로그고 네.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이제 좋은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전부 콜드콜을 날렸어요. 전부 이메일을 그냥 보내고 일일이 다 이제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작업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컨텐츠를 이제 수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데 그 부분의 사이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더 좋게 보시고 저희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블로그 분들도 계시고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맛집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그 데이터가 첫 번째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뭐 나름 굉장히 괜찮은 데이터라고 저희 네. 생각했고 주변에 잘 알지 못하는 시장들도 많고 해서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그 새로 생긴 식당이나 네. 뭐 잘 주변에 알기 어려운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식당 데이터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사용자들한테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정보들이 훨씬 많이 인입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들어온 정보들을 저희들이 뭐 들어온 정보를 바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일일이 또 해당 그 관련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해서 일일이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 서비스 할 때 그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연이 되면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맥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뱅에서 투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회사에서 망고 플레이트에 투자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네. 좋게 봐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팀에서 네. 그 얘기할 때 회사 나와서 창업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진짜 뭐 말 그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은 더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하고 저녁에 갈 때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챌린징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즐겁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서비스가 한국에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라는 그 비전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제일 컸구나.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닐까 포인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마지막 질문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쫄투 PD 이채석입니다. 저 짧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네. 질문은 제가 왜 추천 서비스는 역시나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신다는 게 1대1 매칭 서비스랑 뭐 리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좀 1대1 매칭이랑 그 리뷰는 좀 다른 형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은 망고 플레이트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리뷰어들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 늘리는 작업들은 그 리뷰어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네이버의 별점을 신뢰할 건지 아니면 뭐 이동진 평론가의 평점을 저희가 신뢰를 할 건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실지가 네.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 먼저 답하고 예. 가시죠.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뭐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 회사 모토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들을 좀 더 빠르게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네. 실제 근데 결정권은 결국은 사용자들이 그 우리가 이 사람 좋아할 만한 식당들을 빠르게 이제 보여주고 그 중에서 내가 갈 만한 식당을 마지막으로 디시전을 할 때는 결국은 리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런 섞어서 과정 사용하는. 중에 네.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1대1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신용카드상가 그 매입사라고 하죠. 거기서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뭐 32세 남자가 여기 와서 얼마어치의 가격을 네. 지불했다. 혹은 뭘 혹시 먹었는지 그게 뭐 그렇죠. 빅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네. 하시는지. 저희도 그 이거 뭐 카드사 이름 얘기 상관 네,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 예. 현대카드에서 이거 안 보시니까요. 이제 네, 그 그런- 카드사에서 안 봅니다 우리 네. 방송. 예. 괜찮습니다. 예. 현대카드사 네네. 현대카드에서 네, 이제 이런 거 그런 좋아하시죠, 예, 현대카. 하셔서 네. 그 냈는데 그 거기 대표님께서 이제 SNS에 그런 글을 네. 남기셨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니까 여자들이 맛집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맛집을 가더라. 알고 봤더니 결제는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결제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군요. 예, 아.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그렇죠. 가서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은 예, 이미 여자한테 가 선택권은 이미 있다. 먹은 사람과 돈 쓴 사람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네네. 주시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많이 좀 딱 이해가 됐습니다. 와닿는, 예, 네. 와닿는. 예. 그렇죠. 우리 집도 와이프가 결정하고 저는 계산만 할 뿐입니다. 예. 예, 저희도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기 액션 모델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엑시 모델 솔직히 아직 엑시 엑시 전략은 모델까지도 고민해볼 시간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로컬 서비스는 요즘 뭐 옐로우 모바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M&A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엑시 모델을 뭐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그 서비스를 더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같이 얘기해 보면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뭔가 단순한 엑신 모델로 좀 그런 그뭐 M&A라든지 뭐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홍준호 부장님 어떻게? 그 저는 오늘 예. 일단 뭐 쭉 들은 얘기 질문들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맛집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맛집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들로 뭐 1, 2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맛집 서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유저들 혹은 맛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더 서비스가 커져야만 유의미한 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망고 플레이트가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서비스를 키우기 위한 어떤 요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금방 와닿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 대표님이 조금 뭐 설명을 덜 해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충되면 훨씬 더 처음 맛집이나 아니면 맛집에 관심 있거나 망고 플레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금방 유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나라가 돼가면서 실제 음식이나 맛집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아까 뭐 50만에서 60만 개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아까 왓챠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몇만 개의 영화에서도 영화를 골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십만 개의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점을 고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좀 새로운 접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뭐 돈이 더 필요하신가요? 당장은 필요하시진 않으시죠? 예, 저희가 당장은 일단 투자 받은 저희가 뭐 한 번 더 투자를 중간에 그 팁스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계획이 없고 아마 올해 중에 다시 한번 펀드레이징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 정확한 계획은 네. 뭐 추가로 더 평. 네, 아니 뭐 일단 저는 뭐 제가 실제 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 대표님의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뭐 평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확장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옐프가 그래도 상장해가지고 성장을 이제 구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하거든요. 뭐 레스토랑 예약하는 회사도 저기 인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덩치를 이제 키워가고 있어요. 분기당 보니까 매출이 뭐 1,500억 뭐 그 정도로 이제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약간은 그런 옐프가 성장했던 거에서 배울 거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성격하고 한국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식당 하나 가려 그러면 걸어서 가려면 데가 별로 없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멀리 차 끌고 가야 되니까 예약이 먼저 앞서고 예약을 하게 되고 뭐 귀한 차 끌고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리뷰 한번 더 보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좀 녹아져 있는 문화랑 한국은 그냥 뭐 걸어가면은 바로 앞에 깔린 게 뭐 저기 그 식당들이 그렇죠. 예 널려 있으니까 약간 차별화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은 규모를 만들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몰라요. 마무리하실 말씀 뭐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예. 그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두 가지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딱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사실 개인화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저희도 사실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뭐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다든지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온라인까지 정말 다양하게 그 말씀하신 덩치를 키우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접근 방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 안에 저희가 어떻게든 100만을 넘어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성과를 보여서 꼭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 계신 분들한테 보답을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